북미 세 나라가 요즘 아주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박미안 김영철 북한 통일전 선부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고요. 오늘 파리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한번 종합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관님. 요즘 예. 엄청 바쁘시죠? 아이고, 지금 코피가 나오고 그럽니다. 너무 과로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럴 때 그래요.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죠? 그렇죠. 뭐 잘 풀려가는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잘 풀려가고 있는 거 맞죠, 장관님? 예. 일단 미국으로 한번 가보죠. 김영철 한 몇 달 작년 말만 이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일을? 이걸 천지개벽이라고 어떤 언론은 그렇게 표현했던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미국부터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김영철 통일전 선부장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회담을 가졌고 지금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건데 이 행보는 결국은 그러면 어제 간밤에 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도 되는 정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장관님? 예, 이제 판문점 회담 성킴과 전선이 판문점 회담이 뭐 그럭저럭 잘 됐고, 네. 또 싱가포르에서의 의전 경호 회담도 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하는 회담을 지금 뉴욕에서 한 거 아닙니까? 김영철 폼페이오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 종합은 제법 됐는데 이제 최종적인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서까지 들고 가고 그걸 또 전달을 받겠다고 하는 거 보면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폼페이오와 김영철 사이의 뉴욕에서의 그 회담 결과가 네. 뭐 그런 대로 마음에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그래서 친서도 받겠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무선에서 작성할 보고서는 이미 끝났고 이제 최종 결재권자의 사인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사인보다는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결단이 남았죠. 결단. 아, 그렇죠, 물론. 예.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그 간밤에 그 김영철 부장과의 회담을 끝내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핵무기라는 게 핵폭탄과 미사일 이게 두 개가 붙어야 무기입니다. 네네네. 핵폭탄도 물론 무기지만은 미사일에 실어서 ICBM 같은 그 장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상대방 지역에 떨어져야 그 무기로서 유력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ICBM을 포함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요구는 시한이 있을 거예요. 빨리 해달라고. 근데 아마 그런 문제에 관해서 북한 군부에서는 상당히 저항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단 내지는 대담한 리더십,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하는 표현은 그 군부라든지 이런 쪽의 저항 내지는 반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누르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주장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냥 쇳불도 당김에 뺍시다. 이런 그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쇳불도 당김에 빼는데 그렇죠. 빼는데 왜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김영철 위원장이 아마 뭐 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군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담한 결단을 해달라, 대담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표현으로 그걸 애둘러서 그 결심해가지고 싱가포르 오라 하는 얘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장관님 지금 장관님께서 이제 그 거듭해서 북한 군부의 반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의 이제 가능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팩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그 군부에서는 문제를 좀 제기할 거예요.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16일 날 합의가 돼 있었는데 다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16일 날 새벽 0시 30분인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우리 쪽에 맥전도 훈련이 갑자기
북쪽에서 볼 때 좀 너무 좀 무섭다. F-22 스텔스 전폭기가 출동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놀랬다고 봐요. 군부의 반발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취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 북쪽에서는 우리 쪽 보수가 있듯이 저쪽에도 보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장관님 그 며칠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북한의 총정치국장 김정각에서 김수길 평양위원장으로 교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총정치국장이 사실은 군부 검열하고 사상 통제하는 그 동향 감시하고 이러는 그 파트 아닙니까? 총정치국장이 그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렇죠. 당의 아주 최고 요직이죠. 그러면 그 인사는 결국은 북한 군부 일부의 반발 때문에 인사가 그러니까 개편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 반발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예. 좀 더 강력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교체한다는 얘기는 그전 사람이 김정각이 뭐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는 사람을 교체해가면서 예. 앞으로 내가 이걸 확실하게 할 테니까 저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보내는 의미가 있죠. 경고의 의미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까불면 다친다 이제 이런. 너무 속된 표현이에요. 아니 뭐 그런 게 정치자들은 알아듣기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 김수길 그 새 정치국장이 그 정치국에서만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뭐 최용의 뭐 신복 중에 신복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아무튼 그러면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밑그림은 다 그려졌고 마지막 결단의 순간만 남아 있는데 그 무대는 싱가포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김영철 통일전 선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글쎄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소환, 네. 그러니까 그 24일이었습니까? 24일자 예, 공개 24일 소환에 대한 답장이라고 우선 법률적 성격은 답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편지 가지고 가는 건데 물론 편지 가져가기 전에 이미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김계관 부상에 담아라든지 유의미하여 하면서 네네. 또는 남북 2차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 사인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그 친서에는 둘이 만나서 잘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서로 그 상호주의로 상대방 입장들은 고려해달라는 얘기를 점잖은 표현으로 담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에 다녀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라브로프가 지금 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푸틴을 비롯한 푸틴 지도부의 경의를 표한다든가 뭐 그런 표현이었어요. 패권주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패권주의라는 표현은 미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갑질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세게 압박한다. 너무 세게 압박을 하는 그거를 좀 불만스럽게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미국을 좀 견제해달라. 미국이 좀 우리를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좀 밖에서라도 회담장 밖에서라도 장에서라도 좀 그런 후원을 해달라. 패권주의적인 협상 태도에 대해서 견제를 가해달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이 친서에도 그걸 아주 매우 부드럽게 해둘러서 얘기를 좀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트럼프한테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기의 기본 포지션을 좀 미리 통보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간단치는 않을 거다. 그러나 물론 잘해줄 수 있지만 무조건 당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놓고 가야죠. 예.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던데요. 하나는 예. 그 상하이에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위원장이 세 명이 정상회의를 가질 가능성. 그래서 사전 조율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미국은 북한을 압박을 하는 게 완성된 핵탄두를 미국으로 반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든 핵탄두의 원천 기술이 그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출하려면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라브로프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것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아이고 아주 어떤 분이 그 핵 기술의 원천까지 따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핵 관련 그 과학자신 모양이네요. 그냥 일반 정치학자는 아니고. 네,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그런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난데없이 러시아가 뛰어들어서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러시아로 가지고 갈 테니 미국이 그걸 양해하라. 아니 러시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고 더 좋은 건 유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으로의 반출이 아니라 5개 나라의 공동 관리나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러시아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얘기, 기술적인 문제 차원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네. 북미 회담이 잘 돼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또 북미 수교까지 연결이 된다면 네네. 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가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그렇죠. 예.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래도 명색이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네. 5대 상임이사국인데 네. 처음부터 그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n분의 1 자격으로 나 참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발을 담궈야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지금 입질이 시작된 것 같고, 예.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핵기술 원천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명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인 목적은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분 챙기기. 러시아가 소위 그 주 행위자 메인 액터로서 위상은 확실하게 좀 확보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네. 그런 중국도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을 지난번에 불러들였고 네. 또 딸애로 쫓아오는 김정은 위원장을 또 시진핑이 만나줬다고 봅니다. 예. 하긴 뭐 일본이 그것 때문에 지금 몸이 달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약에 평화무드가 해서 동북아에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자기들한테 이득이면 이득이지 실은 안 되니까 태클 걸 이유는 없다고 보죠, 장관님.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이제 중국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어차피 러시아하고 그 중국은 상하이가 아니라 칭다오에서 그 7, 8구인가 89, 7, 8구인가 회의를 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네. 중국이 그 동의를 해야 될 텐데 중국이 괜히 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 것인가? 또는 북한도 그렇죠. 회담장 밖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면 됐지. 모양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북중로 한미일 삼각 대결 구도로 그 대결 구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거는 북한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을 해서 포커 플레이라고 하면서 이미 견제군 한번 날린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남북미 그 3국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관님?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바로 이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네. 만약 합의만 된다면.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난데없이 싱가포르에서 한 것이 조금 상징성 면에서
아, 장소에 문제가 있겠네요, 정말로. 예, 예, 왜냐하면 예. 이거 뭐 지나간 일이지만 2007년 14선언에 예. 그 종전선언의 장소를 한반도 지역에서라고 그 명시를 했었어요. 그럼 판문점에서 하면 딱이겠네요, 종전선언은. 아, 그렇지. 원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 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해주기를 간절히 그렇죠. 소망을 했는데, 예. 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좋아했었고, 그런데 예. 미국의 트럼프 이외의 참모들, 말하자면, 북한한테 너무, 그렇죠. 뭐 좋게 해주면 안 된다 하는 예. 그런 견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요. 하여튼, 이 종전선언 장소는 뭐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해서 못할 건 없지만 기왕이면은 그렇네요. 해결된 판문점이라는 데서 그런 것이 확실하게 소위 수미 쌍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문점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끝나고 참 판문점으로 오는 것도 방법인데.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가 아니라 하루도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여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워낙에 이게 그 살얼음판 같아가지고 만사부려튼튼이라고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계속 질문을 드렸고요. 예. 오늘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에 따르면 북측에서 6.15 남북 공동 그 선언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남측 지역에서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채택에서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는 예. 그냥 나중에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만 그 들어가 있고 남측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 없네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남측에서 하자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 6.15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북한. 예. 그 통전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예. 행사인데 네. 통전부 사람들이 지금 통전부장이 지금 뉴욕에 가 있어요. 워싱턴에 가 있어요. 그렇죠. 통전부의 통일전선 책략실장인 김성애 씨까지도 지금 뉴욕에 가 있어요. 워싱턴 가 있어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통전부 지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판문점에 와서 회담하고 갔지만 조평통이 아니라 통일전선부가 총괄하는 것이 이게 6.15 행사인데 통전부장이 6.12 정상회담 때문에 정신이 없고 거기에 지금 실세들은 다 그쪽에 몰려 있는데 네. 평양에서 행사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손발이 없어요. 손발이.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은 뭐 남쪽에서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정당 사회단체 의회까지 전부 같이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국제에서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아마 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데 남측이 이동안에 이거 이행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를 아주 대놓고 그 선전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물론 무기지만은 미사일에 실어서 ICBM 같은 그 장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상대방 지역에 떨어져야 그 무기로서 유력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ICBM을 포함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요구는 시한이 있을 거예요. 빨리 해달라고. 근데 아마 그런 문제에 관해서 북한 군부에서는 상당히 저항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담한 결단 내지는 대담한 리더십 지도력을 그 필요로 한다 하는 표현은 네. 그 군부라든지 이런 쪽의 저항 내지는 반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누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에 순응해달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주장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냥 쇳불도 당김에 뺍시다. 이런 그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쇳불도 당김에 빼는데 그렇죠. 빼는데 네. 왜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김명철 위원장이 아마 뭐 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군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담한 결단을 해달라, 대담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표현으로 그걸 애둘러서 그 결심해가지고 싱가포르 오라 하는 얘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장관님 지금 장관님께서 이제 그 거듭해서 북한 군부의 반발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하나의 이제 가능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팩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그 군부에서는 문제를 좀 제기할 거예요.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16일 날 합의가 돼 있었는데 다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네. 16일 날 새벽 0시 30분인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예, 예. 우리 쪽에 맥전도 훈련이 갑자기 북쪽에서 볼 때 좀 너무 좀 무섭다. F-22 스텔스 전폭기가 출동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놀랐다고 봐요. 군부의 반발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취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 북쪽에서는 우리 쪽 보수가 있듯이 저쪽에도 보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장관님, 그 며칠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북한의 총정치국장 김정각에서 김수길 평양위원장으로 교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총정치국장에 사실은 군부 검열하고 사상 통제하는 그 동향 감시하고 이러는 그 파트 아닙니까? 총정치국장이 그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렇죠. 방의 아주 최고 요직이죠. 그러면 그 인사는 결국은 북한 군부 일부의 반발 때문에 인사가 그러니까 개편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 반발이 실제로 있어 불만스럽게 생각했는데 예. 러시아가 미국을 좀 견제해달라. 네. 미국이 좀 우리를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좀 밖에서라도 네. 회담장 밖에서라도 장에서라도 좀 그런 후원을 해달라. 네. 패권주의적인 협상 태도에 대해서 견제를 가해달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예. 이 친서에도 그걸 아주 매우 부드럽게 해둘러서 얘기를 좀 하지 않겠는가. 예. 왜냐하면 트럼프한테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기의 기본 포지션을 좀 미리 통보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간단치는 않을 거다. 그러나 물론 잘해줄 수 있지만 무조건 당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놓고 가야죠. 예.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던데요. 하나는 예. 그 상하이에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위원장 이 세 명이 정상회의를 가질 가능성. 그래서 사전 조율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미국은 북한을 압박을 하는 게 완성된 핵탄두를 미국으로 반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든 핵탄두의 원천 기술이 그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출하려면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라브로프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것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아이고 아주 어떤 분이 그 핵 기술의 원천까지 따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핵 관련 그 과학자신 모양이네요. 그냥 일반 정치학자는 아니고. 네,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그런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난데없이 러시아가 뛰어들어서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러시아로 가지고 갈 테니 미국이 그걸 양해하라. 아니 러시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고 더 좋은 건 유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으로의 반출이 아니라 5개 나라의 공동 관리나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러시아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기술적인 문제 차원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네. 북미 회담이 잘 돼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또 북미 수교까지 연결이 된다면 네네. 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가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그렇죠. 예.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엄청나게 변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래도 명색이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네. 5대 상임이사국인데 네. 처음부터 그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n분의 1 자격으로 나 참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발을 담궈야 된다. 네.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입질이 시작된 것 같고, 예.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핵기술 원천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명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인 목적은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분 챙기기. 러시아가 소위 그 주 행위자 메인 액터로서 위상은 확실하게 좀 확보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네. 그런 중국도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을 지난번에 불러들였고 네. 또 다레노로 쫓아오는 김정은 위원장을 또 시진핑이 만나줬다고 봅니다. 예. 하긴 뭐 일본이 그것 때문에 지금 몸이 달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약에 평화무드가 해서 동북아에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자기들한테 이득이면 이득이지 실은 안 되니까 태클 걸 이유는 없다고 보죠, 장관님.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이제 중국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어차피 러시아하고 중국은 상하이가 아니라 칭다오에서 그 7, 8구인가 89, 7, 8구인가 회의를 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 가야 된다는 얘기가 문제가 있는데, 네. 중국이 그 동의를 해야 될 텐데 중국이 괜히 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 것인가? 북한도 그렇죠. 회담장 밖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면 됐지. 모양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북중러 한미일 삼각 대결 구도로 그 대결 구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거는 북한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을 해서 포커 플레이라고 하면서 이미 견제군 한번 날린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남북미 그 3국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관님?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바로 이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네. 만약 합의만 된다면.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난데없이 싱가포르에서 한 것이 조금 상징성 면에서 장소에 문제가 있겠네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거 뭐 지나간 일이지만 2007년 북미 세 나라가 요즘 아주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박미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 선부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고요. 오늘 파리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한번 종합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관님. 요즘 예. 엄청 바쁘시죠? 아이고, 지금 코피가 나오고 그럽니다. 너무 과로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럴 때 그래요.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죠? 그렇죠. 뭐 잘 풀려가는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잘 풀려가고 있는 거 맞죠, 장관님? 예. 일단 미국으로 한번 가보죠. 김영철 몇 달 작년 말만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일을? 이걸 천지개벽이라고 어떤 언론은 그렇게 표현했던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미국부터 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김영철 통일전 선부장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회담을 가졌고 지금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건데 이 행보는 결국은 그러면 어제 간밤에 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도 되는 정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장관님? 예, 이제 판문점 회담 성킴과 판문점 회담이 뭐 그럭저럭 잘 됐고, 또 싱가포르에서의 의전 경호 회담도 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하는 회담을 지금 뉴욕에서 한 거 아닙니까? 김영철 폼페이오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 종합은 제법 됐는데 이제 최종적인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서까지 들고 가고 그걸 또 전달을 받겠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동안에 그러니까 폼페이오와 김명철 사이의 뉴욕에서의 그 회담 결과가 뭐 그런 대로 마음에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그래서 친서도 받겠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무선에서 작성할 보고서는 이미 끝났고 이제 최종 결재권자의 사인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사인보다는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결단이 남았죠. 결단. 아, 그렇죠, 물론. 예, 예.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그 간밤에 그 김영철 부장과의 회담을 끝내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 지금 핵무기라는 게 핵폭탄과 미사일 이게 두 개가 붙어야 무기입니다. 네네네. 핵폭탄 묻는지 아니면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예. 좀 더 강력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교체한다는 얘기는 그 전 사람이 김정각이 뭐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는 사람을 교체해가면서 예. 앞으로 내가 이걸 확실하게 할 테니까 저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보내는 의미가 있죠. 경고의 의미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까불면 다친다 이제 이런. 너무 속된 표현이에요. 아니 뭐 그런 게 정치자들은 알아듣기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 김수길 그 새 정치국장이 그 정치국에서만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뭐 최용의 뭐 신북 중에 신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 아무튼 그러면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밑그림은 다 그려졌고 마지막 결단의 순간만 남아 있는데 그 무대는 싱가포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김영철 통일전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글쎄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그러니까 그 24일이었습니까? 24일자 공개서한에 대한 답장이라고 우선 법률 성격은 답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편지 가지고 가는 건데 물론 편지 가져가기 전에 이미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김계관 부상에 담아라든지 유의하여 하면서 또는 남북 2차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 사인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그 친서에는 둘이 만나서 잘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서로 그 상호주의로 상대방 입장들은 고려해달라는 얘기를 점잖은 표현으로 담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에 다녀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라브로프가 지금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푸틴을 비롯한 푸틴 지도부의 경의를 표한다든가 뭐 그런 표현이었어요. 패권주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패권주의라는 표현은 미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갑질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세게 압박한다. 너무 세게 압박을 하는 그거를